송화 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파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빛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빛이 꼭 필요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도 빛을 이용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관측할 수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소량의 조명만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명암이 뚜렷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조명이 하나도 없어서 빛이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완전히 깜깜해지겠죠. 결국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물체를 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과학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영화관에서는 왜 밝을 때만 옆 사람이 보일까요? 화면이 밝을 때에는 화면에서 나온 빛이 옆 사람에게 부딪힌 후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옆 사람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이 어두울 때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없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월드컵에서 조현우 골키퍼의 활약을 봤을 겁니다. 독일전 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요. 워낙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 빛현우로 불리기도 하죠.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후광이 비추는데요. 조현우는 이런 큰 역할을 해서 이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서 직접 빛을 내뿜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비가 말하길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라고 말합니다. 2020년에 재조명된 깡의 가사로 이 노래를 보았을 때 비를 실제로 무대 위에서 돋보이게 할 만한 요소는요, 바로 조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명에서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빛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조명만 있다면 화려한 비의 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를 보기 위해 빛이 있어야 하며 이 빛을 내뿜는 조명과 같은 물체를 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전구도요, 스스로 빛을 내뿜기 위해서 이렇게 콘센트에 전원을 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물체를 볼 때는요, 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원에 대한 예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반딧불이가 대표적입니다. 반딧불이는요, 개똥벌레로도 불리는데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곤충입니다. 실제로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갔을 때 먼 곳에서 반딧불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반딧불이가 내뿜는 그 광원의 빛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이게 빛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진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DSLR을 가지고 오면은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7수의 물이 있는 계곡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만 강원도나 제주도 그리고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환경을 더 잘 보존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쁜 사진을 꼭 찍고 싶네요. 자, 태양계에서는요, 유일한 항성인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을 만들어내고요. 이 빛이 우리 지구까지 전달되고요. 이 지구에서 이렇게 서로를 쳐다볼 수도 있고 태양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전구와 조명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요, 전기 에너지만 잘 공급해 준다면요, 스스로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광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볼 때 필요한 스마트폰도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이기 때문에 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달은 광원일까요? 달은요, 이렇게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빛을 내뿜지는 못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한 후에 우리 지구를 비추기 때문에 이것을 광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달과 같은 경우는요, 광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울과 같은 경우도 광원이 아닌데 빛을 반사하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광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이나 거울은 빛을 반사해서 밤하늘을 비추거나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체이기 때문이죠. 안경이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빛을 내뿜거나 그러진 않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둘 다 광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 광원인지 어떤 것이 광원이 아닌지를 알았는데, 이러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빛은 직진성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질 속에서 곱게 나아가는 현상인데, 여기 세 가지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직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트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빛의 직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레이저 포인터를 쏜 후 분무기에 물을 뿌리면요, 레이저 빛이 직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흐릿하게나마 직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한 물질 내에서 곱게 나아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빛의 직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실험 말고도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연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연기 사이에 레이저를 쏴 가지고요, 레이저의 경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실험 알아보셔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직진성을 알 수 있는 다른 예시로는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나 그림자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직진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놀이가 그림자 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빛의 반사는요, 빛이 물체를 만나면요, 반사되어 진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도 빛의 직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빛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 또한 빛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빛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서는요,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요, 빛이 직진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을 이용해서요, 광원의 물체의 가장자리 선을 이어서 선을 그리면요, 이 물체가 어떤 건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것은 머리를 빗는 빛이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자의 성질을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요, 물체를 광원에서 멀리 하면요, 그림자는 작아지고요, 물체를 광원에 가까이 하면은 그림자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을 물체에서 멀리 하면은 그림자가 작아지고요, 광원을 물체에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그림자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빛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물체를 볼 수 있는지 그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송생과학의 단골 손님 아이유가 등장했습니다. 왼쪽 어두운 상자에는요, 전등으로부터 빛이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빛구멍이 없습니다. 광원의 빛이 어둠 상자 안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상자 안의 물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빛구멍이 있는 경우에는요, 안에 물질이 딸기라는 것을 아이유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딸기라는 물체에 반사하여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빛구멍이 없는 경우에도 어둠 상자 속 물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원인 물체가 들어있으면요, 상자 속 안에 물체가 무엇인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을 직접 보거나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올 때 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물체를 보는 과정 첫 번째, 광원을 직접 볼 때입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면요,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직진하여 남성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빛의 경로는 광원에서 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이 들고 있는 등불의 불빛이 바로 눈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른 예로는 스마트 패드를 직접 보거나 촛불을 관찰할 때 모두 광원을 직접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요, 창살 밖 햇살의 빛이 책의 표면에 반사되어 여학생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광원이 아닌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가 된 후에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광원이 아닌 물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며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책을 볼 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책의 표면에서 빛이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빛을 발생시키는 물체인 광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고, 빛의 성질과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광원이라고 하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낮에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까닭은 햇빛이 자동차에서 반사된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빛이 곱게 나아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빛의 직진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광등이 켜진 당구장에서 빨간색 당구공을 보고 있습니다. 빛의 경로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림에 표현해 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전등은요, 사방으로 빛을 퍼뜨립니다. 사방으로 빛을 퍼뜨리는데 빨간 공으로도 빛이 퍼지겠죠. 그러면은 빨간 공에서 이렇게 빛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그대로 이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등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나온 빛을 이용해서 이 빨간 공을 관찰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화면 가를 볼 때와 테두리인 나를 볼 때 빛의 경로를 설명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요, 화면에서 나온 빛이 그대로 직접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나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햇빛이나 전등에서 나온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체를 보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볼 수 없어요? 아니죠.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볼 수 없으면요, 평생 우리는 책을 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광원인 물체로부터 빛이 광원이 아닌 물체로 전달이 되고요. 광원이 아닌 물체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요, 광원이 아닌 물체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물체의 색을 보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색깔을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